네, 계속해서 끝장 전략으로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A1 리서치의 조일교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에서 물가 압력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는 이것을 또 이겨내고 올라왔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지수에 많이 반영됐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긴축은 세게 할 건데요. 네. 지금 두 가지 이유는 이번에 발표된 것 중에 중고차 가격이 또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생산량에 있어 공급량 병목 현상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언론에서는 지금 이게 정점에 대한 인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고용 지표나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경기 지표가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을 때 세게 계속 이렇게 강력하게 긴축을 하면 5월하고 6월 빅샷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조기적으로 꺾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기적으로 보면 또 경기 위축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굉장히 좀 눈여겨보는 게 각국의 금리 차 이게 좀 오늘 우리 한국은행 금리 인상했잖아요. 그렇죠.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총재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계속 미국이 왜냐하면 이번 주에 중국 금리하고 중국의 시장 금리하고 미국의 시장 금리 역전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당장은 긴축에 대한 이슈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이게 미국 시장 이외의 이머징 시장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안도하기는 경기 지표가 좋다. 그리고 정점 논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경기 이슈가 들어오면 그건 또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할 텐데 개인 투자자들이 사랑하는 종목, 이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제가 지금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개인들의 순매매 동향을 보니까 삼성전자를 무려 8조 4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안타까운 점은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떨어지면서 52주 최저가를 며칠 전에 경신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어제 또 매매 동향을 보니까 삼성전자를 팔았어요. 어제 2% 올라오니까 판 거예요. 이게 좀 씁쓸한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제 삼성전자를 분석하면 이제 전체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든 업종을 다 분석이 가능해요. 근데 원래 주식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얘기하는 건 영린을 건드린다 이렇게 해서 많이들 보유하고 계시니까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또 안 좋은 얘기가 오잖아요. 근데 이게 왜 영린을 건드리는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주와 삼성전자에 쏠림 현상이 얼마나 심한지를 제가 준비한 자료 가지고 한번 보내드렸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까요? 준비한 자료 보시면 저기 이제 회색 마크가 2021년도에 개인들이 매수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주황색이 2022년도에 개인들이 매수한 금액입니다. 보세요. 개인들이 코스피예요. 66조를 샀는데 작년에 그중에 대형주를 55조를 샀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31조를 샀습니다. 한 종목에. 이게 몇 퍼센트인가 하면 56%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 종목의 56%를 삼성전자가 샀어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올해 또 수급의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올해 개인들이 15조를 사고 대형주를 14조를 샀는데 삼성전자를 8.4조를 샀어요. 그러니까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늘어났고 57% 샀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가 나는 4년, 5년 두고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케이.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사놓고 작년에 또 사고 올해 사놓고 이제 한 1년이 넘어가잖아요. 왜 안 가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제 2% 올라오니까 순매도 했더라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올해 대형주 장세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대형주가 쉽지 않은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일단 그동안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만연했기 때문에 페드가 돈을 그렇게 풀 수 있었던 건데요. 지금은 인플레이션 장세잖아요. 인플레이션 장세가 되면 페드의 통화 정책이 변화가 되고 지금도 보면 미국의 경기는 굉장히 좋은데 다른 이머징 국가 중에서 IMF 구제금융 시청하는 데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원래 이런 장이 되면 이머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머징 국가의 투자 매력도 부담이 되고요. 뭐니 해도 디플레이션일 때는 패시브 펀드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상황이 되면 패시브 펀드가 실질적으로 매력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부터 줄여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할까 말까를 고민 좀 했었는데요. 이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긴축에 대한 이슈가 있고 실적도 있고 경기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대한민국 증시가 이렇게 약한 거는
그것도 있지만 지배구조 이슈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고질병이잖아요. 근데 고쳐야 되는데요. 왜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네. 환율 변화도 좀 있고 근데 외국인들이 전혀 안 들어오거든요. 그럼 제가 외국계 계시는 뭐 펀드 매니저도 있고요. 뭐 다른 쪽에서 좀 물어봤는데 결국은 지배구조이시거든요. 네. 그러면 옛날부터 고질적이었는데 왜 지금 이게 이 시점에서 나오느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궁금한 거잖아요. 네. 자, 준비한 자료 한번 볼게요. 이제 애플 실적이 4월 28일인가 그때 이제 발표가 됐는데 지금 애플 한번 보세요. 자사주 매입하고요. 800억 달에서 900억 달 했고요. 분기 배당도 5에서 10% 정도 하고요. 너무 좋죠. 개인 투자자들.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네. 지배구조가 계속 좋으니까 실질적으로 워런 버핏도 좋아하고 네. 주가도 잘 안 떨어지고 그리고 선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LG화학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요. 제가 물적 분할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작년에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하면서 물적 분할하는 거 충격이었죠. 근데 그거는 좋아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다음에 자회사인 LG엔솔을 신주 발행하고 재상장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LG화학의 주주라면 네. 지금 주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화가 근데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것도 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LG화학의 시가총액이 34조인데 LG에너지솔루션이 90조에서 100조거든요. 네. 지분과 차이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느냐? 만약에 외국계 투자회사가 중소형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터졌다 그러면 넘어갈 수 있어요. 뭐 내가 뭐 똥발부터 생각하면 되죠. 근데 LG화학은요. 예. 굉장히 중요한 코스피 200에 들어서 비중이 있어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형태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외국인들은 이런 긴축 상황에서 대형주 함부로 매수를 안 하죠. 이렇게 주주 가치가 또 어떤 네. 제2의 제3의 물적 분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예상이 맞다면 지배 구조만 좀 개편이 되면요. 우리 시장은 굉장히 저평가가 해소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물산도 보면 자회사 보유 가치 뭐 60조인데 지금 시가총액 네. 그것도 안 되고 있죠. 그러다가 가끔씩 오스템 임플란트 막 터지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뭐 긴축도 있다 그러는데 저는 지배 구조, 네. 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빨리 올해 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실질적으로 이 디스카운트 요인 해결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이렇게 사는 건 좋은데 이거 지배 구조 해결되기까지 대형주 장세 좀 힘들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난 해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 네. 물적 분할되면서 상장하면서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커진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네. 강조를 해주셨는데 정말 근본적인 부분들 변화가 되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주주 환원 정책도 좀 적극적으로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형주가 힘들다면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가만히 보면 시장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에너지 관련주도 올라가고 식량이 올라가니까 식량 관련주도 올라가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갑의 입장으로 변한 게 있어요. 네. 그다음에 오히려 갑의 입장에 있던 사람이 을의 입장으로 변한 게 있어요. 대형주 대부분 다 그렇고요. 뭐 현대차도 그렇고 막 그렇고 삼성전자도 지금 아메리카 내에서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반도체 라인을 이렇게 형성하려고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글로벌 포지션이 변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엔터주 그러면 생각도 못했던. 근데 요즘은 블랙핑크가 너무 좋죠. 예, 올라가. 그러니까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조선주. 예전에는 막 저가 수주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가려가면서 받고 네. 도커가 부족하고 LA선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컨텐츠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넷플릭스라는 이게 플랫폼 회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막 너네 이 돈 줄 테니까 막 우리 컨텐츠 기업 30개 업체에서 돈 나눠주고 잘 만들어봐. 그러면 내가 뽑아줄게. 이런 구조였다가 네. 애플 TV 생겼죠. 그다음 국내에도 쿠팡 TV처럼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플랫폼 기업이 이제는 약간 어리돼 버리고 컨텐츠를 잘 정말 만든 기업이 그러네요. 갑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어리됐던 사람들이 갑이 되는 종목들이 요즘 되게 잘 갑니다. 반대로 갑이었던 게 어리 되는 경우가 되게 좀 못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가만히 보시면 어리였다가 갑으로 되는 그런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좋겠다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아울러 LG 화학처럼 지배구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중소형주 중에 지배구조나 배당, 자사수소가 이렇게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럼 올해 하반기에 이슈는 뭡니까? 올해 지금 주총하면서 또 연기금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네. 올해 하반기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 을에서 갑으로 올라가는 그 섹터 플러스 지배 구조가 굉장히 좋아지는 업종은 무조건 봐야 된다.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그런 종목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지배 구조 관련해서 조만간에 제가 가져오겠지만 그 올해는 대형주는 지배 구조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정부에서 민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뭐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오래 가져가십시오. 제가 뭐 나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올해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 또 짚어주셨네요. A1 리서치의 조일교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